어서오세요. 무미 방탈출 카페입니다. 그 4명인데 공포 방탈출 될까요? 공포 방탈출... 네, 가능하세요. 근데 아직 정리가 덜 끝나서요. 저쪽에 앉아서 이거 읽고 계시면 불러드릴게요. 간단한 이용수칙서니까 반드시 읽어주세요. 방 내부 기물들은 카페 소유이며 훼손 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탈출에 관한 트릭, 해법, 그 안에서 본 모든 것은 기밀로 해야 하며 기밀 유지를 위하여 간단한 보안 유지서에 서명을 합니다. 위반 시 향후 일어날 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테마는 여러가지 구성이 되어 있으나 0레벨 백룸 테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출에 성공할 경우 다음 이용 시 할인권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35분 안에 성공할 시 제공해드립니다. 소지품은 모두 보관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날붙이, 공구, 열쇠, 취식물 등 입고 있는 옷 이외에는 소지가 불가합니다. 여전히 수칙을 어기고 방탈출을 진행한 손님들이 있었으나 그들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자키로 함께 온 일행을 잔인하게 찌르는 비참한 사건이 있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정신 이상으로 판단되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곰인형을 든 아이가 있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합니다. 비밀의 방을 발견하신다면 진입하지 마시고 바로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의 문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의 문을 발견할 때마다 도색하여 제거하고 있지만 늘 다시 붉은색이 되고 있습니다. 발견 시 카운터에 연락 바랍니다. 감옥 탈출 테마방에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역할을 정한 것 뿐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는 방법을 도저히 모를 경우 방 벽에 있는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하지만 통화 연결음이 들리고 누군가 받는다면 아무 대답도 소리도 내지 말고 끊어주십시오. 이 인터폰은 매장 카운터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 연결음이 들릴 수 없습니다. 공포 테마룸은 최대 4인, 최소 2인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른 손님들과 짝을 이루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천장에서 끼기기거리며 무언가 달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단, 절대로 천장을 쳐다보시면 안됩니다. 5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고 3개의 테마는 고정, 나머지 2개의 테마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고 있습니다. 테마의 변경 일정은 저희 카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 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로 갑작스러운 우환과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해주시면 괜찮아지지만 점점 심해진다면 인터폰으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지금과 통화 후 3분 이상이 지났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서로의 어깨를 털어주시고 비상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탈출 후 재정비를 위해서 바로 다음 손님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거나 사람의 흔적이 보인다면 인터폰을 사용하지 말고 문을 두들겨 주십시오. 카페 직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다리실 때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간단한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 과자를 몰래 챙겨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스낵바 위쪽에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 방탈출 시간은 9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는 방 중앙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고 9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방탈출 진행 중 참가 인원 이외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그곳을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나를 들여다보는 법입니다. 과자의 집 테마의 방에 비치된 과자와 사탕은 모두 합성수지로 제작된 가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입에 넣거나 삼키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맡겨놓았던 짐을 잊지 말고 챙겨주십시오. 핸드폰, 지갑 등 떨어뜨릴 수 있는 물건은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가방이나 소지품에 붉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고 직원들이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냐는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매장 안에는 붉은색의 포스트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의 소지품 보관함의 열쇠는 오로지 여러분만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들이 남긴 표식은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3번 캐비넷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3번 캐비넷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손님 다 읽으셨으면 입장하실게요. 저 따라서 이쪽으로 와주세요. 소지품은 3번 캐비넷에 넣어주시고요. 자, 다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안전근무, 안전기가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나 실수는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방심할 때 일어나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오늘 꿈자리가 사나웠다거나 뭔가 느낌이 싸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칙서 가지고 오셨죠? 오늘은 수미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의 집 내부는 A, B, C, D, E 구역으로 총 5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A구역은 입구와 가장 가까운 구역이고 E구역은 출구와 가장 가깝습니다. 중간 지점인 C구역에는 비상 출구가 있습니다. C구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날에는 겁에 질려 비상 출구로 나가려는 손님들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C구역은 겁에 질린 손님들을 안전하게 비상 출구까지 안내해야 하므로 2인 1조로 근무합니다. 무전기는 상시 소지용 2개와 근무지 비치용 1개입니다. 근무지에 비치된 무전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온다면 1분 이내로 주파수를 바꿔주십시오. 개장 전 매일 시설 점검을 하지만 약식으로 진행되며 상세 점검은 매주 금요일 폐장 후 진행됩니다. 점검을 할 때 마네킹이 진짜 사람과 같이 보이거나 느껴진다면 보안팀에 연락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에서 시체를 귀신의 집에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집 특성상 좀비, 귀신 등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손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들은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과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구역에 있는 비상구 등을 자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상구 등의 색이 평소와 같은 초록색이라면 안전하지만 초록색이 아닌 빨간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색이라면 절대로 그 문으로 손님들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드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것을 목격한다면 시선을 피하고 보안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 후 최대한 빨리 A구역으로 달리십시오. 그들을 목격했다면 비상구로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의 집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손님용 통일로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폐장 시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시간에 해당하는 수칙입니다. 지하에는 비품 창고가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 있지만 지하 2층에서 더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면 근처에서 문에 빗자루 그림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그림이 보인다면 창고일 것이지만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10초 안에 다시 1층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끔 지하 2층으로 내려간 직원분들이 종종 실종되곤 합니다. 이곳은 2016년 이후 1인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혼자 들어가려는 손님이 있다면 꼭 막아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중 분실물을 찾거나 손님이 분실물을 찾아온다면 일단 보안팀에 보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분실물인지는 보안팀에서 판단합니다. 절대 분실물 센터로 바로 보내지 마십시오. 모형 점검 중 만약 전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안팀에게 알리십시오. 일반적인 모형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며 손님분들은 그것을 만질 수 없는 위치로 지나다닙니다. 이 구역에 근무 투입 전 손전등과 소금을 드립니다. 그 손전등으로 나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관찰해 주십시오. 평범한 사람이라면 손전등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그림자가 안 생기는 손님이 계시다면 그의 등 뒤로 소금을 뿌려 주십시오. 모든 직원들은 손님을 절대로 만지거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즉각 퇴사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손님이건 무슨 이유건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귀신의 집 내부에는 실제 불은 없습니다. 관상용 가짜 불을 사용하고 있어 화상 환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진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짜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집 특성상 내부의 비명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만일 특정 비명소리가 일정 간격으로 들린다면 즉시 비명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님들이 여러분을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집이라는 곳에서 수월하게 일하기 위해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이 진화한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건드려서 이동 경로를 알려주십시오. 손님들이 갈 수 없는 방향으로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이 보인다면 그 흔적을 빠르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으로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인형의 전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인형의 전선을 빼야 할 수 있습니다. 양쪽 어깨 혹은 발 뒷부분에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만약 연결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빠져나가 선임 근무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입구와 출구, 비상 출구에는 항상 손님들의 수를 재고 있으며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로 수가 맞지 않는다면 이를 보안팀에게 알리고 C구역 비상 출구를 확인해 주십시오. D구역에서 근무하던 도중 어떤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타는 소리라면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손님분들에게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2016년 모종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직원들과 손님분들이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손님분들이 출구가 바로 앞에 있지만 나가려고 하지 않고 되려 다시 돌아가려 한다면 그 손님은 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손님은 아주 전부터 이곳에서 자주 목격되던 자입니다. 귀신의 집을 나오면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기념품을 진열 중 당신을 위하여라는 책은 보이는 즉시 수거하여 소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처 골동품점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가피본입니다. 마지막으로 C구역 비상등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칙은 무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점은 손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는가입니다. 전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2022년 7월 15일 19시 대한민국의 주 적국 북한에서 핵미사일 발사가 감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2022년 7월 15일 19시 대한민국의 주 적국 북한에서 핵미사일 발사가 감지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핵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내 방공호는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기타 지하시설에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즉시 지하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볼텍사의 방공호는 우선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은 볼텍사로, 나머지 인원은 지하시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국가가 지정한 콘크리트나 나무로 만들어진 대피소로 최소 4분 안에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핵폭발 이후 검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검은 비가 내린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하로 내려가 주십시오.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밖에 있던 식량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밖으로 던지십시오. 핵공격 시 EMP로 인하여 전자기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대피 후 방공호 내에 배치되어 있는 단파 라디오를 정차하여 주시고 다음 지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조할 것입니다.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행동을 하거나 먼 곳을 보는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영화나 만화와 다르게 폭발을 직접 바라본다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식량이나 물품을 발견하더라도 뚜껑이 따여 있다거나 구멍이 뚫린 자국이 남아 있다면 가져가지 말고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 내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비정상적이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될 경우 잠시 동안 귀를 막고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렌 소리는 3분 동안 지속됩니다. 안전 여부가 불확실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일 수 있으므로 대피소 안에 검증된 음식 이외의 음식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 방공호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국가재난의 사망률 중 사람에 의한 피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피소에 가는 동안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하는 존재가 있다면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알며 어떻게 하면 속아 넘어갈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 고립된 경우라면 집안의 모든 문을 닫고 창문을 막아주십시오. 절대 내부에 누가 있다는 걸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재난 상황인 만큼 무법지대로 변하기 쉽습니다. 공격 시점 이후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피소의 출입문을 닫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방사능으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진 후 대피소의 문을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철저히 무시해 주십시오. 그들은 방사능을 버틸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폭발 이후 적어도 48시간 후부터 보호 대책을 강구한 뒤 간헐적인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생존 물자가 부족하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산소 마스크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마스크는 여러분을 화모로부터 지켜줄 수는 있지만 방사능까지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방공호 안에 갓난아이가 없는데도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30초 이상 들린다면 조용히 눈과 귀를 막고
섬지박이를 3에 불러주십시오. 그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대피 이후 대표자를 선정 후 공동생활 규칙을 정해두는 것을 권장하지만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계, 범죄 예방, 순찰 인원 또한 지정하여야 합니다. 대피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묶어놓거나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핵공격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여 그 피해가 적거나 미미할 경우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본 수칙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나 TV 채널, 라디오 주파수를 따라서 작동 가능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흘러나오는 안내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산에 오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 말이지. 바람도 시원하고 조용조용하니 생각 정리도 하기 좋고. 하긴 이 좋은 걸 사람들이 알면 밤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안 좋으려나? 혹시나 사고 날까봐 좀 무섭기는 한데 뭐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올라갔다 오자고. 유독산은 전국에 몇 곳 없는 야간 산행이 정식 허가된 산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구조를 위해서 야간 산행 시 반드시 정해진 길만을 이용해 주십시오.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산악용 폴딩 스틱을 소지하십시오. 등산을 위한 버팀목의 역할로도 사용되지만 가끔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으신다면 야간 산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이는 산악구조대가 여러분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것입니다. 후레쉬, LED 등 광원을 들고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길을 벗어나서 산행을 하게 된다면 광원을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어둠을 밝혀줌과 동시에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야간 산행은 시야가 좁아지는 만큼 실족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만큼 길이 아닌 곳마저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어느 길인지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저 고라니 울음소리이니 절대 가까이 가거나 빛을 비춰보지 마십시오. 등산 도중 같이 온 일행이 사라진다면 사라진 일행을 찾지 마시고 바로 하산 후 산악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산 도중 절대 뒤를 돌아보지는 마십시오. 가끔 벌, 뱀, 야생동물들이 출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 중 몸집이 큰 동물, 몸이 하얀색인 동물, 원래 알고 있던 짐승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하시고 즉시 자리를 피하십시오. 길을 잃었을 경우 타인에게 등산 코스를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두운 산속에선 길을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물과 사람을 식별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간혹 파랑색의 빛나는 형체가 나무 사이에서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반딧불이 내는 빛이 반사되어 보이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따라가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수칙은 낮에만 보이며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수칙이 보인다면 반드시 그 불빛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반딧불이 아닙니다. 후레쉬를 쓰지 않고 야간 산행을 하는 이들을 본다면 주저 말고 도망가십시오. 최근 들어 밤산에 시체를 유기하는 사건이 많아졌고
그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움직이기 위해 후레쉬 같은 건 쓰지 않습니다. 등산로 주위에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보인다면 그날은 하산해 주십시오. 한국의 대형 맹수들은 이미 오래전 모두 멸종했습니다. 유독산엔 산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해당 산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린 후 실종되었습니다. 야간 산행은 주간 산행에 비해 높은 공포심 등으로 환각, 환청 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이쪽으로 오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대로 서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5분간 계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아니면 절대 여러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유독사는 근거 없는 낭설로 공포동아리, 크리에이터, 담력시험 등의 이유로 오시는 분들은 일체 출입을 금지합니다. 보고 싶던 보고 싶지 않던 두려움이란 감정은 늘 한순간에 다가오는 법입니다. 산 중턱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이 호수에 비쳐 굉장히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수를 등지고 사진을 찍는다던가 물에 발을 담근다던가 하는 물과 가까이 하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 수칙을 따라 하산하기에는 너무 높이 올라왔다면 산 중턱쯤에 위치한 산장 겸 대피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최악은 면해야 합니다. 산 중턱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공포를 느낀다면 그곳으로 가 발을 물에 담가 주십시오. 예로부터 물에는 성스러운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유독산에 묘지는 없습니다. 묘지를 목격한다면 바로 하산을 해주십시오. 단 묘 위에 꽃이 심어져 있다면 바로 하산하지 말고 어깨와 등을 턴 후 하산해 주십시오. 묘지를 목격한다면 절대로 등산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철이라 개구리나 귀뚜라미 등 산벌레 소리가 흔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주위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면 빠르게 그 구간을 벗어나십시오. 개구리나 곤충, 새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온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므로 바로 구조대로 연락해 주십시오. 산 정상의 돌탑은 웬만해선 건드리지 마십시오. 잘 쌓아 올린다면 하산할 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무너진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산속에선 타인 혹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이름이 불러졌다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나도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야, 놀이터 많이 변했네. 참 시간이 왜 이리 빠른지. 엊그제 동네 애들이랑 뛰어놀았던 것 같은데 저기서 비비탄 총싸움도 하고. 아휴, 진짜 그때가 그립다. 그리워. 응? 이게 뭐야? 놀이터 이용 안전수칙? 요새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도 별로 없을 텐데 이상한 게 있네. 모미 놀이터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이 이용해온 놀이터입니다. 여러 놀이기구가 비치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좋지만 10시 이후 반복되는 민원 신고로 인해 사용을 제한합니다. 놀이터에 있는 정자에 혼자 오랫동안 앉아있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터에 누군가는 아이들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이가 그네를 밀어달라 하면 밀어주십시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엄마를 만나러 가자 하면 큰 소리를 내며 놀이터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현재 놀이터에는 정글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와 지리상 이유로 철거되었습니다. 놀이터의 어린이들을 15분 이상 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특히 11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더더욱 조심해 주십시오.
암벽 등반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린이 용이므로 높이는 낮습니다. 그러나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침착하게 몸을 뒤로 던지십시오. 아프지도 위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시소가 규칙적으로 계속하여 움직일 경우 시소 정가운데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어느 순간 시소는 멈춰 있을 것입니다. 2019년 놀이터 리모델링으로 모래바닥은 사라지고 고무바닥으로 시공되었습니다. 파묻힌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보호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훼손으로 인해 해당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 주변 화단 혹은 모래장을 파헤치지 못하게 교육해 주십시오. 파도 되는 곳은 타이어를 박아 경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미끄럼틀 사용 후 주변 분위기의 이질감이나 주변에서 누가 노려보는 느낌이 든다면 몸을 웅크린 채 눈과 두 귀를 막고 경비 아저씨가 오기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과거의 미끄럼틀은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려고 하는 아이가 보인다면 절대 대화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소금을 몸에 둘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대가는 여러분이 치르게 됩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도중 휘파람 소리 비슷한 게 들리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다면 놀이터 가장 구석으로 가서 속으로 노래를 부르십시오. 다시 주변이 소란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6개월에 한 번 크게 굿이 열립니다. 이는 존재들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함이며 만약 이를 방해할 경우에는 존재들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어디를 가나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려는 아이가 있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혼자 대화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다른 아이와 함께 어울리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계로 놀이터에 출입하는 모든 애완견들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놀이터 내에서 목줄이 착용되어 있지 않은 애완견을 목격하신다면 즉시 주변에 있는 무엇이든 들고 그것에게 최대한 강하게 내려치십시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리를 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내려치십시오. 그것은 무기를 든 성인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것에게 손쉽게 당할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애완견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것은 개물림을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들과 구분을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놀이터 입장 전 애완견에게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견주들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2011년 모종의 사건 이후 놀이터 내에 어떠한 짐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짐을 본다면 즉시 관리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서 나가실 때는 입구로 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놀이터의 입구가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갈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입구로 나가지 않습니다. 간만에 배구 좀 해볼까? 막 출시했을 때 해보고 안 해봤는데 뭐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다운 좀 받아놓고 헤드셋이 어디 갔더라? 이게 뭐야?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을 오마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오마주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배틀그라운드에는 현재 에란겔, 미라마, 테이고, 데스턴, 비캔디, 산옥, 파라모, 카라킨, 헤이븐이란 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일기란 맵은 없습니다. 게임은 최대 100명에서 진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00명이 초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게임 시작 전 로비에서 참가자 수가 100명을 초과한다면 게임을 종료해 주십시오. 종료되지 않는다면 컴퓨터를 강제 종료하십시오. 컴퓨터가 고장나는 것이 우리의 신체가 고장이 나는 것보다 나은 일입니다. 인게임에서 수많은 무기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기장이라는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들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게임 진행 중 총소리가 집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모바일일 경우 게임을 아예 종료해 주시고 PC일 경우는 화면을 절전 모드로 전환 후 조용히 숨어 주십시오. 현재 게임 내 봇을 도입하여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해당 봇들은 준비 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모든 플레이어가 한 명만 본다면 그들과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발이 없는 플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렌더링 버그 혹은 그래픽 오류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캡처하지는 마십시오. 그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허락 없이 찍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게임은 소리에 집중하는 일명 사운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소리에 집중할 때는 조심해 주십시오. 모든 신경이 청각과 시각으로 몰렸을 때 다른 어딘가는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플레이어 언노운이란 플레이어가 킬로그에 나왔을 경우 여러분은 기뻐하거나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가끔씩 게임에서 이겼는데도 나가지지 않는 현상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한 시스템 오류이니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맵 곳곳에 다양한 탈 것들이 스폰되며 탑승 시 음악이 나오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이나 비명소리 등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만약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설정, 탈 것 탑승 시 오디오 재생을 꺼주십시오. 1등을 하였음에도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면 강제로 게임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버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지만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파악할 수 없으니 되도록 빠르게 종료해 주십시오. 게임 플레이 중 갑작스러운 두통이 느껴질 시 게임을 마무리해 주시고 2시간 이상 휴식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게임 특성상 우리 뇌가 받는 부담은 커집니다. 업적을 얻기 위해 적이 타고 있는 차량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같은 탈 것에는 다른 존재들도 쉬었다 가는 만큼 승하차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했을 경우 위너 치킨 디너가 아닌 치킨 디주라고 나온다면 해당 화면을 캡처 후 고객센터에 연락 바랍니다. 치킨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의해 주시면 모니터링 팀에서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3인칭 모드와 1인칭 모드를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1인칭 플레이는 상관없지만 3인칭 플레이를 하면 Alt키를 눌러 주위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시야를 둘러볼 때 캐릭터가 양 옆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시점 전환에 맞춰 계속해서 쳐다본다면 자기장 밖으로 나가 천천히 죽게 놔두십시오. 총을 집어들었을 때 총구가 앞을 향하는 것이 아닌 개머리판이 앞을 향하고 있다면 바로 버려주십시오. 개머리판이 앞으로 있다는 것은 총구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맵에서도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은 없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생긴 새로운 효과냐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업데이트하거나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특히 에란겔에만 나타납니다.
맵 곳곳에는 마네킹과 인형이 있습니다. 마네킹과 인형을 보고 너무 놀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수칙이 존재하는 이유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차량이 가끔 공처럼 튀는 이유는 물리 엔진의 문제가 아닌 모종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게임 중 사망하셨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다음 게임을 즐기십시오. 어느 미용실의 직원을 위한 안전수칙. 오픈조는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며 마감조는 오후 8시에 퇴근합니다. 이는 2주 간격으로 로테이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호명해주시는 손님에게 어느 누가 되었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란 칭호는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빨간색이 아닌 피처럼 붉게 염색해달라는 손님이 있을 경우 그 손님에게 정중하게 오늘은 당신이 올 차례가 아니오니 다음에 다시 찾아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그분이 나갈 때까지 정중히 그 말을 계속 반복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염색해달라 하지 피처럼 붉게 염색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던 도중 거울 너머로 의문의 형체가 기괴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휴게실에 배치된 커피를 마셔주시길 바랍니다. 염색을 위한 탈색 과정을 거칠 경우 약품으로 인해 손님께서 두피에 약한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손님께서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느끼거나 비명을 지를 경우 즉시 머리망을 벗기고 두피의 모든 약물을 씻어내 주십시오. 손님의 뒷머리에 뭔가 있더라도 손님이 그것을 털어달라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저 무시해 주십시오. 만약 손님이 아무 반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커팅할 때 쓰는 가위의 날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가위의 날에 피처럼 붉은 무언가가 묻어 있다면 다른 가위를 써 주십시오. 그 가위는 일반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다듬기 위해 있는 가위가 아닙니다. 가격표 내 커트의 기준은 남녀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이전의 커튼일 기준으로 일, 달, 년, 색이 기준으로 책정하오니 손님에게 필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매장 바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머리카락이 아닌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들 중 머리를 잘라달라 요청하는 손님이 계시다면 머리카락 말하시는 건가요? 라고 재차 말해 주십시오. 만약 손님이 머리라고 다시 말한다면 원장실로가 원장님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십시오. 야간에만 방문하시는 거울에 비춰지기를 거부하는 손님이 계십니다. 해당 손님은 원장실로 안내 바랍니다. 우리 미용실은 샴푸를 할 때 물을 쓰지만 바닐라 향이 나는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괴소문이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 미용실은 바닐라 향이 나는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동료 직원이 아무도 없는 의자 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절대 그 직원에게 가까이 가지 마시고 카운터 서랍장에 있는 파란색 분무기를 가져가 주위에 뿌려주십시오. 약 5분 정도가 지난 후 뭐 하고 있냐며 그곳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손님의 머리를 감길 때 얼굴에 수건을 덮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물에 튀지 않게라는 말을 해주십시오. 많은 이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만약 손님이 뒷머리를 강하게 털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샴푸실로 손님을 이동시킨 뒤에 비색인 항아리에 있는 가루를 물과 함께 손님의 머리카락을 5번 헹궈 주십시오. 머리카락을 자른 뒤 머리카락을 몇 올 달라는 손님이 있다면 그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뒤 돌려보내십시오. 머리카락은 예로부터 타인을 저주하기 위한 의식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12번 수칙은 없습니다. 정수기에 바닐라향 물이 나옵니다.
에이신스란 해외 기업에서 만든 물이고 이 물을 아몬드 워터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변칙적 현상이 나온다 하는데 이는 괴소문일 뿐 당연히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바닥에 머리카락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물이 든 분무기로 바닥을 적셔주십시오. 일정 간격으로 머리 뒤가 울퉁불퉁하신 장발의 여성 손님이 오십니다. 절대로 그분의 뒷머리를 잘라내 머리를 보이게 하지 마십시오. 의자에 앉힌 후 자르는 신용만 한다면 그녀는 머지않아 돌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녀를 후타쿠치 노운나라고 부릅니다. 샵 홍보를 위한 모델을 구하는 경우 무단과 함께 면접을 진행합니다. 과거 일로 인한 조치 이혼이 지인이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Najmadni upajgana biosovi. Ajnam. Adim shokr spanadesnu. Asosjedne na umrenu. Najmadel miklesovi. Ushpisanebet. 오길라이겐 오기시느라.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간만에 회식이나 하러 갑시다. 내 친구놈이 그 족발집을 이번에 차렸다고 해서 이번 회식은 족발로 합시다. 미안해요, 내 멋대로 정해서. 자, 얼른 나갑시다. 나가요. 저희 족발집은 대짜 39,000원, 중짜 35,000원, 소짜 32,000원입니다. 기본으로 각종 야채류와 음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접 찾아가신다면 2,000원 할인됩니다. 배달하실 경우 거리에 비례해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족발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 육수로 24시간 삶은 족발만을 사용합니다. 다만 손님이 원하시는 경우 특수 부위만 살짝 데친 메뉴가 존재하나 VIP 룸에서만 주문 가능합니다. 돼지의 한 부위인 만큼 털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징그럽거나 떼어내기 어려울 만큼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가 과다하게 많다고 생각된다면 직원에게 사이다나 소주를 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무시하고 계속 드셨다면 그 후의 일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사를 뺏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약 음식을 먹는 중 정전이 되었을 때 족발이 마치 사람 발 같은 느낌이 된다면 먹는 걸 잠시 멈추고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메뉴 중 돼지의 목이라는 메뉴는 없습니다. 그런 요리를 준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안의 내용을 깨닫게 된 순간 여러분의 정신은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족발집에서 제공하는 이쑤시개는 녹말로 만들어진 식용이 가능한 이쑤시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직원도 족발의 이쑤시개를 숨기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족발에 쓰는 돼지 다리는 깔끔하게 털을 제거하고 있으나 간혹 따끔한 감촉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털의 흔적이니 드셔도 괜찮습니다만 혀에 바늘이 찔리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 경우 그 즉시 눈을 감고 음식을 뱉고 테이블에 있는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게에서 주문을 할 때에는 소자 같은 중짜 주세요를 포함한 비슷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드릴 것이며 이런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상추에 쌈을 싸서 드실 경우 입에 넣기 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간혹 달팽이나 작은 곤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배달합니다. 만약 배달을 온 기사의 옷이나 헬멧에 저희 가게 직원임을 알려주는 명찰 혹은 로고가 없다면 음식을 시킨 적이 없다고 하고 문을 바로 닫아주십시오. 여름철에 맞춰 냉채족발을 계절 메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냉채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메뉴이기 때문에 상큼하고 독특한 식감이 일품인 메뉴입니다. 다만 음식을 먹은 뒤 혀가 얼얼해진다거나 입 안의 감각이 둔해진다면 바로 저희 가게로 와주십시오. 족발집 내 여러 종류의 술을 팔고 있지만 테레반이 함유된 압생트는 팔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판매하였지만
환각 증세에 의해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저희 족발집은 미리 손질된 족발을 들여와 조리하므로 도축을 위한 장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식사 중 돼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5번 수칙이 있다면 무시하십시오. 돼지의 목은 그저 목살로 만든 음식입니다. 안심하십시오. 15번 항목은 없습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넣어둔 수칙이므로 안심하고 식사를 즐겨주십시오. 저희 가게의 애군을 물리치는 달마 그림과 그에 관련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왔을 때 달마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음 날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발의 별미는 쫄깃한 껍질이 있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그 부위를 씹을 때 푸딩과 같이 말캉하게 씹힌다면 직원에게 물티슈를 달라고 부탁한 후 뱉어주십시오. 반드시 직원이 건네주는 물티슈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것의 출처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치마를 받았을 때 앞치마의 주머니에 수칙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반드시 그것의 내용을 믿어야 하며 여러분이 이전에 숙지한 수칙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앞치마에 적힌 수칙은 절대 타인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족발이랑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막국수도 판매합니다. 막국수에 들어있는 면이 긴 머리카락처럼 얇고 가늘다면 매장 내에 있는 달마도 옆에 내려놔 주십시오. 그것은 아마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돼지는 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족발집 입구에는 칠복신이라는 신들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족발을 드신 후 그들의 사진 앞에 인사를 해주십시오. 다만 달마의 그림이 보인다면 무시해 주십시오. 간혹 칠복신에 포함되기도 하나 그는 여기에서만큼은 불청객입니다.